김민재 선수가 조금 이른 시즌 최종전을 치렀습니다. 김민재 없으면 나폴리 어쩌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경기였는데요. 왜 그랬는지, 왜 김민재는 한 경기 일찍 시즌을 마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뛴 나폴리가 볼로냐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저녁에 열린 경기였고요. 이탈리아 볼로냐의 굉장히 예쁜 경기장이죠. 스타디오 레나토 달라라에서 이번 시즌 세리에A 37라운드가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어요. 나폴리는 이미 예전역에 우승 확정해놨죠. 그 뒤로 좀 경기력이나 승점 획득 속도나 좀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도 이기진 못했습니다. 승점 87점이 됐는데요. 다음 경기 이기면 승점 90점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때 100점 넘겨서 역대 최고 승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감안하면 좀 아쉽지만 우승했으면 됐죠. 그리고 상대팀 볼로냐는 승점 51점으로 1점을 추가하면서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배경 지식 삼아서 볼로냐가 요즘 어떤 팀이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볼로냐 같은 팀의 무승부? 대실망? 이라고 생각하실 나폴리 입장에서 보시는 좀 시청자들이 계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볼로냐는 만만한 상대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볼로냐 감독은 띠하고 못한데요. 못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이 유로 2012에서 준우승할 때 부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주전급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처음 지금 같은 강호로 올라설 때 주전으로 쭉 뛰면서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클래스를 보여줬던 스타 미드필더 출신이죠. 이 사람은 지금 볼로냐에서 이 경기 전까지 13승 8무 11패였으니까 이제 13승 9무 11패가 됐겠네요.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감독 데뷔 무대였던 제노아 시절은 좀 엉망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난 시즌 스페지아를 성공적으로 잔류시켰고요. 이번 시즌 미하일로비치 감독이 이제 죽었죠.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신 미하일로비치 감독의 뒤를 이어서 지휘봉을 물려받아 한결 나아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좀 괜찮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미하일로비치 감독은 시즌 초반에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사임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못다가 부임한 거고 미하일로비치 감독은 그 뒤에 투병을 이어가다가 작고하셨습니다. 자, 올해 2월 이달에 감독을 수상할 정도로 못다는 평가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승률만 좋은 게 아니고 특히 강팀 상대로 강합니다. 자, 최근 좀 가까운 날짜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말해보면요. 로마와 무승부, 유벤투스와 무승부, 밀란과 무승부, 아탈란타의 승리, 라치오와 무승부, 인테르의 승리. 그러니까 나폴리를 제외한 상위권 2위부터 7위까지 팀들과 이미 무패였어요. 이제 나폴리전까지 무패로 넘기면서 볼로냐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팀, 특히 1위부터 7위까지 팀 상대로 무패로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팀 상대로 좋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 못다 감독이 빅클럽인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인테르 등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인테르와 파리 생제르맹이 감독을 바꿀 때마다 또 현재 감독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못다 선임설이 나오곤 합니다. 총망받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비긴 게 사실은 경기 전부터 예상을 해봐도 이상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용은 어땠을까요? 자, 초반부터 볼로냐가 못다 감독이 좀 바르셀로나류의 축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바르셀로나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걸 지향합니다. 지금 중하위권 팀에 주로 있다 보니까 시너지들을 못하지만 이날도 홈인데다가 못다 감독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나폴리를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로냐가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볼 점유율을 갖고 볼로냐가 안정적인 경기를 했어요. 하지만 개인기량의 차이가 있죠. 초반 14분 나폴리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크루스키 골키퍼가 나폴리 선수 여러 명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쇼패스를 한다는 게 빅터 오시멘에게 어시스트를 한 골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형 실수를 놓치지 않은 빅터 오시멘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뒤에 전반 39분 김민재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볼로냐의 미드필더 도밍게스가 공을 받고 돌아서는 이걸 그냥 보내주면 볼로냐 역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뒤에서 걸면서 넘어뜨렸는데 경고가 됐습니다.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은 김민재가 다음 경기 못 뛰게 되었고요. 다음 오시멘이 한 골을 추가합니다. 후반 8분 코너킥 상황에서 오시멘의 강력한 헤딩슛을 스코로스키가 쳐냈는데요. 그리고 다음 시퀀스에서 볼로냐가 빌드업을 할 때 전방 압박으로 나폴리가 잘 끊었어요. 그리고 베레친스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오시멘이 문전에서 절묘하게 돌아서면서 땅볼 슛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시멘은 지금 득점왕 레이스 중인데 시즌 한 중후반까지는 득점왕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부상으로 빠진 뒤에 우승 확정 단계에 들어선 나폴리가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최근 기세를 탄 인테르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두 골을 추가하면서 역시 오시맨만큼은 개인적인 개인상 득점왕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동료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로써 25호 골이 되었습니다. 21골까지 추격해왔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많이 따돌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볼로냐가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8분 산소네가 가마찬 슛을 골리니 골키퍼가 겨쳐냈지만 이것을 퍼거슨이 밀어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 33분에 나폴리도 교체 카드를 쭉 쓰다가 김민재까지 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볼로냐가 후반 39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산소네의 코너킥을 받은 데 실베스트리가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끼리 골을 합작하는 모타 감독의 용병술이 통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뒤로도 볼로냐가 오히려 주도권이 있었고 산소네의 결정적인 슛이 골망을 흔들었는데 오프사이드라서 아슬아슬하게 무산되는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폴리로서는 사실 막판을 보면 비긴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초점 맞춰보죠. 이 얘기를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네요. 선발 투입된 김민재 교체될 때까지 78분 동안 활약을 했는데 풀타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관련된 수치는 경기 최고급이었습니다. 볼터치 79회, 정확한 패스 68회, 패스 성공률 91회, 이 경기 다 최고에 가까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성적이었고요. 실제 경기 중에서도 김민재의 빌드업 역량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른발을 크게 휘둘러서 대각선으로 벌려주는 김민재가 잘하는 패스 있죠? 그거 나왔고요. 그리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왼발 패스가 더 질이 좋아졌는데 왼발 전진 패스도 괜찮은 게 여러 번 나왔고요. 사실 나폴리가 조직이 좀 붕괴된 상태예요. 지금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로보트카와 젤린스키 그리고 왼쪽 풀백을 거치면서 매끄럽게 김민재가 공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구는 잘 안 나옵니다. 개인 기량으로 빌드업을 했어야만 했는데 김민재 그런 상황에서 잘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눈에 띄는 장면은 팀 빌드업 조직이 좀 붕괴됐다는 거를 노출하는 장면이 후반 초반에 있었죠.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압박을 받을 때 김민재가 백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압박 상황에서 이제 횡이나 바로 옆에 있는 선수를 줄 수 없었거든요. 이럴 때 나폴리가 전반전부터 늘 써온 패턴은 한 칸 건너 있는 선수가 받으러 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을 따라서 김민재가 왼발 패스를 했고 크바라치헬리아가 받으러 내려가려 하는데 볼로냐 역시 조직력 좋은 팀답게 읽고 있었고 이걸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라인 아웃이 됐는데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민재 지지 않고 똑같이 이탈리아인 제스처를 막 하면서 내가 부르짖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말을 스팔레티 감독과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사방 다 막혀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최선의 패스를 한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자, 수비는 어땠을까요? 기록상의 수비 지표는 그저 그렇습니다. 볼로냐가 롱볼을 자제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공중볼 경합이 제로였어요. 상대가 장신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었다. 태클 1회, 거듭내기 1회 이런 수비 지표도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역시 김민재가 좋은 위치 선정을 해주고 스피드 경합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제 루즈볼을 따내줬기 때문에 애초에 수비 상황에 놓이지 않는 그런 나폴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김민재 돋보이는 수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 14분 김민재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았어요. 김민재 특유의 그 동선, 왼쪽에 치우친 센터백이면서 올라가서 무슨 미드필더처럼 막는 그 동선. 반대로 이제 볼로냐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김민재가 딱 있다가 공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동료들을 거쳐서 제르빈의 강슛, 유효슛까지 이어졌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으로 골은 되지 않았다. 이런 좋은 슈팅 상황을 김민재 압박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고는 시즌 5번째인데요. 경고 누적으로 수영전 못 뛰게 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의 경고가 좀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세리아의 일반적인 센터백 기록과 좀 비교해 봤어요. 제가 임의로 25경기 이상 뛴 센터백들만 이제 추려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 선수들 중에서는 그런 선수가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민재보다 경고를 좋게 받은 선수가 4명밖에 없습니다. 경고 2개 받은 선수 둘, 4개 받은 선수 둘. 김민재는 이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출장기를 센터백 중에서는 최저경고 공동 3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받으면서 하필 우승 세레머니가 열리는 경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폴리가 김민재를 최근 뺄 때마다 실점한다는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경기 그랬죠? 바로 전 경기 인테르전에서도 물론 팀은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김민재를 빼자마자 1실점을 하는 좀 위험 대목이 있었거든요. 2경기 연속 김낙골입니다. 우리가 손낙골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 김낙골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썼지만 왜냐면 김민재를 뺀 적이 없으니까 김민재 교체하고 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시즌 막판에
좀 이 선수 저 선수 좀 기회 주고 하면서 김민재를 빼느라 김낙골이 되었어요. 사실 뭐 여담으로 이제 얘기해보면 스팔리티 감독이 요즘 우승 확정한 뒤에 교체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막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디로렌조랑 골키퍼 메레트 대신에 자꾸 골리니를 골키퍼로 쓰고 또 오른쪽 풀백에 베레신스키를 썼는데, 이건 제 짐작으로는 두 명 다 1월에 임대된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출장 수당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부분에서 뭐 김민재가 빠지면 왜 꼭 주황 제주스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제주스는 노장이고 더 이상 뭐 적응하고 이럴 게 없거든요. 그럴 거면 더 어리고 팀 적응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나 레오 웨스티고를 교체로 투입해서 다음 시즌 도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좀 교체가 좀 왜 그런지 아리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김낙골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김민재 없이 치른다는 건 좀 불안한 부분이다. 물론 우승은 이미 했지만요. 우승 세레머니를 기분 좋게 하려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낙골인데, 다만 이제 6월 5일 열리는 최종전, 홈에서 열리는 최종전 상대가 삼프도리아인데 삼프도리아가 강등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여 없기로는 맨 위 나폴리, 맨 아래 삼프도리아 똑같기 때문에 나폴리가 홈이기도 하고 이기지 않을까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최종전은 못 뛰지만 그렇다고 뭐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다든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실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는 일찍 시즌을 마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7회차 막 귀국을 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나폴리 마지막 경기에서 트로피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 우승을 진짜 확정했지만 그런 경기에서 우승 관련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했던 거는 자체 행사고요. 시즌 공식적인 세리아에서 열어주는 우승 트로피 세리머니는 마지막 경기하고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당일 아니면 다음날 정도에 전례를 볼 때 뭐 당일 아니면 다음날에 거의 무조건 합니다.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도 아마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우승 관련된 부대 행사가 기획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아마 삼프도리아전은 관중석에서 보게 되겠지만 경기 끝난 다음에는 이제 팀복 입고 내려가서 동료들과 함께 뭐 이거 하겠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까지 축하가 이어질 거고요. 카퍼레이드 하고 한국 선수가 그러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게 되겠네요. 자, 이 마지막 경기를 아마 보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또 축구 팬들 아마 나폴리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고민되시겠어요. 그 마지막 경기 김민재 선수 못 뛰잖아요. 뛰는 걸 못 봐요. 하지만 김민재가 우승컵 들고 카퍼레이드 하고 나폴리 어딜 가든 와 킴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건 또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뭐 가시는 분들 부럽고요. 제가 이걸 입고 뭐 김민재 선수 후토크를 하는 날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물론 이거 잘 샀고 평상복으로 앞으로 입고 다니고 뭐 김민재 선수 관련된 영상을 또 찍을 일이 있겠지만 최소 후토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김민재 선수 이 옷과 함께 경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즐거웠고요. 나폴리의 뭐 남은 일정 중에서 경기가 아닌 것들, 뭐 세리머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적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나폴리 소속이니까 뭐 이적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일이 있을 때도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소속인 상태에서 이어진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폴리는 좀 걱정이 돼요. 다음 시즌 어떡하려고. 김민재가 만약에 나간다? 스팔레티 뭐 다 나간다면 감당이 될까요? 지금 팀이 너무 하향세인데 잘 추스르고 프리시즌부터 팀을 바짝 올리는 게 스팔레티가 됐든 후임 감독이 됐든 굉장히 고민이 되는 다음 과제일 것 같습니다. 역시 우승 다음 시즌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짐작이 되네요.